네, 광고 나가는 시간에도 두 분께서 패널이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2심에 따른 영향을 두고 한참 논박을 했는데 그냥 내기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 나가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지금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데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질문 사항이거나 반박하실 거나 있으시면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이 공개됐습니다. 당시에 보니까 의원님은 이제 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숙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상가를 방문하고 다음날 아침 일정이 있어서 일찍 올라오기 위해서 9시 KTX 탔는데 예, 10시 반에 KTX에서 보니까 이게 계엄령이라는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12시에 그러면 서울역에 내리면 이제 국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 순간 딱 생각난 것이 이제 계엄 해제 요건은 이게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만 해제되니까 그래 우리 텔레그램 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그 민주당이야 이제 뭐 계엄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미리 하고 또 이럴 경우에 정말 필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뭐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당은 전혀 뜻밖인 데다가 또 되게 우리 당 의원님들이 좀 얌전하고 이전에 모범생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계엄이라는 걸 사실 저도 그 기억 속에 있는데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 국회로 달려가자, 국회에서 모이자, 의원총회 어디서 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 뭐 사람들이 전부 국회로 달려오는데 그 사이에 또 국회가 막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혀서 당사로 가서 당사에 앉아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이에 계속 보면 나오지만 원내 대표가 청을 하겠다. 빨리 저 예결위 회장으로 모여달라, 본청으로 와달라, 뭐 이렇게 하다가 막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저리 와라. 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우왕좌왕이 그 당시 사정이 보면은 지금 다 드러났지만 한 11시부터 한 30분 정도 잠깐 경찰이 예.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국회 경내가 봉쇄됐다가 그때 잠깐 잠깐 풀렸었죠. 풀렸어요. 근데 저희는 도착했던 게 12시 좀 넘어서였는데 12시 반, 12시 40분, 50분쯤이었죠. 예. 그때는 뭐 헬리콥터도 뜨고 내리고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당시에 이제 정동영 우리 선배 정동영 의원을 이제 만나고 해서 그 국회 수소 충전소인 쪽이 예. 그리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이 무등 태워주고 이렇게 떠올려주고 해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뛰어갈 수 있었죠. 가니까 이미 10분 전에 딱 끝났더라고요. 예. 보니까 23시 38분에 최영두 의원님 지금 마산 숙모상 문상하고 KTX 상경 중입니다. 12시 넘어 서울역 도착합니다. 업데이트 주시는 곳으로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0시 41분 지금 마산에서 막 도착해서 국회 앞입니다. 이렇게 했고 상황을 좀 보셨고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요즘 뭐 아주 보도가 다 비밀이 정보이 없습니다. 돼서 정말. 전체가 다 나왔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이 그때 뭘 하셨는지가 예. 다 나와 있는데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빨리 이 비상계엄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제해야 되겠다. 예, 그건 여야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가면 잘못하면 좀 두들겨 맞고 몇 개월 동안 어디 구금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그런 비장한 생각도 하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시민들이 국회 앞을 쫙 감싸고 있고 경찰들도 사실은 저희가 야 국회의원이 들어가는데 왜 막아 그랬더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뭐 아주 그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 뭐 스크럼을 짜가지고 일체 출입을 안 시켜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1시 11분 최영두 담 넘어왔습니다. 예.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예. 해제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원님의 일단 그건 느껴지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 다른 의원들의 메시지들을 보면 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잘 안 느껴졌어요. 제가 아마 그 메시지 중에 일부 요즘 뭐 1일 내 삭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삭제된 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국회가 아시면 국회 정문이 오른편으로는 저쪽 한강 쪽이고 왼편으로는 색강 쪽 아닙니까? 제가 마주 색강, 색강이고 KBS 영구동 뒤편인데 그쪽은 비교적 조금 뭐랄까요 사람들도 좀 적고 그 경찰도 좀 느슨했다고 할까요? 그렇고 반면에 오른쪽에 우리 당사 민주당 당사가 있고 우리 당사가 있는 오른편 그쪽은 사람도 많이 몰려 있었고 경찰들도 집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컨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또 김기현 의원 또 김장겸 의원 이런 분들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넘어가는데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월담을 저도 뭐 기간 178점 되지만 월담을 쉽게 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 시민들이 누군가 빠져주고 무등 태워주고 하지 않으면은 특히 여성 의원이거나 또 이런 의원들은 뭐 도저히 뭐 경찰이 저 몇 번 또 떠밀어 가지고 뒤로 자빠질 뻔하고 그랬거든요. 경찰에서. 전문이 공개됐는데 수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한마디로 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 뭐 다른 당은 개헌 막아야 된다, 해제시켜야 된다. 이게 일사불란하고 절실성도 이제 뒷받침이 됐던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계엄을 선포한 당사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다수는 아니었다고 봐요. 다른 분들은 다수는 뭐냐? 어떻게 해야지? 혹은 이거 우리가 뭐 이거 가서 싸우고 이 본회의장 가서 어떻게든지 해제시켜야 돼 이렇게 절실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행동하는 분들은 저는 다수일 수 없다고 봐요. 수석님 그게 이제 내가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인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 원내대표가 계속 문자로 모의를 한 것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가 검령 발표 직후에 이건 위헌 위법적 행위이다.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의원들 모이시라고 했고 뭐 의원들이 빨리빨리 오라는 절규가 컸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이건 굉장히 큰 소용돌이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걸 해제시켜야 된다는 거 했고 다음에 제가 놀란 점 하나는 11시 넘었은가 계엄령 포고가 나왔는데 그 계엄령 포고에 보면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예. 이를 어길 경우에 뭐 처단한다, 뭐 엄단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까 저는 순간 그래도 국회의사당 안은 뭐 한 200명간의 의원도 있고 또 보좌진까지 수백 명이 있고 시민들이 수천 명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뭘 빨리 해산을 해도 막 즉각적으로 뭘 때려 패거나 이럴 수가 없을 텐데 여기서 당사 이런 데도 똑같이 이제 진입했을 거거든요. 그 한 1개 분대 한 1개 소대만 가면은 예. 완전히 다 끌려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험성에서는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팩트로 예. 말씀드리면 팩트는 야당 의원들은 192명 중에 172명이 당시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을 했는데 여당은 이제 108명 중에 9명이 불참해가지고 왜 국민의힘이 특히 우왕좌왕했느냐. 물론 이제 추경 원내대표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는데 그 그런 결과적이죠. 비판들이 예. 좀 있습니다. 뭐 짧게 코멘트를 좀. 저는 이제 사실 저희 우리 당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 그때 이 계엄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이 계속 그동안 한 4년 동안 계속 뭐 일치 단결해야 된다, 뭐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어려울수록 더 뭉쳐야 된다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제가 우리 최영두 의원님은 워낙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마산에서 이렇게 이제 급히 올라왔을 때 저는 저 시간이 됐었으면 저는 들어가서 반드시 이 계엄 해제를 하는데 힘을 보태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당에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당시에 헬기가 국회를 들어갔고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청 안에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다 봤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 했던 그 크나큰 실수를 왜 당이 우리가 끌고 갑니까? 오늘 그래서 충격적인 김웅 잠깐 보탤게요. 그래서 짧게 제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사에 있었던 사람들, 당사인 분들은 사실은 못 들어가고 계엄령이 포고되고 이 군대의 출동이 되면은 그 아마 그 무슨 계엄 해제를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당사에 머무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당사에 모이셨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부 그냥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다들 막 굉장히 개탄하고 막 이 분노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정치를 이렇게 파괴시킬 수가 있냐고 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못 들어갔다고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190명 중 우리 당 의원이 18명이었을 걸요 아마. 예. 18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처럼 표결을 못했지만 뒤늦게 합류해서 한 30명 가량 의사당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뒤에 민주당에서도 정동영 뭐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의원이라 이런 분들이 개혁신당의 분이 표결을 못했지만 한 1, 20분 사이로 이제 다시 다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중인 의원들이 꽤 있었다. 꽤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한 관계자로부터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 전화기도 끄고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가족도 대피시켜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변에게 얘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죠. 예. 군 검찰 지금 공수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이 할 때까지 우리가 뭐 예컨대 영화를 보더라도 뭐 여러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이 과연 대통령의 지시냐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예컨대 계엄령 준비를 하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그 실행 단계에서 예컨대 우리가 뭐 무슨 진짜 큰 영화를 보면은 실행 단계에서 실행 말단에서 지금 극단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만약 한동훈 대표가 전화를 받았다면 누가 전화했는지 또 그 전화에서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에서 다 밝혀지겠죠. 지금 말씀하시기로 이제 실행 단계에서 말단에서 네. 어떤 미스나 또는 과도한 행동들이 있었을 수 있다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 사실 여당 대표를 그 미스로 이렇게 체포 사실 더 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협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대피해라. 요거는 사실은 실행 단계에서 미스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여기에는 이제 또 이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컨대 저 과방위가 그 다음 문제 열렸는데 거기서 여러 뭐 또 김우준 씨가 나와가지고 또 뭐 네. 굉장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주장인데 제가 그 다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정도면은 이 계엄령 사태의 아주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단한 사태여서 예. 뭐 외지에도 예컨대 뉴욕타임즈라든가 CNN이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뭐 제대로 뭘 그걸 언급한 적 곳이 없어요. 그건 그 외국 그 나라들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거 아니겠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또 저도 그 KBS 오면서 KBS 앞을 지났는데 한때 KBS 앞에 장갑차가 출동했다라는 이런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KBS 노조 쪽 사람한테 눈으로 봤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진을 보았대요. 근데 동료 중에 내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없다 그러고 MBC에는 출동했습니까? MBC는 출동하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사실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의 경계선상이 애매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 것이 확인을 해야 된다.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탄핵 표결 직후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 뭐 색출하자 동물도 나오고 새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새작이다 민심과 그런 얘기는 동떨어졌다 없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조선일보랄지 이른바 보수로 분류되는 언론들에서도 강하게 민심과 동떨어졌다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탄핵을 한 주 표결을 안 했던 것은 우리는 탄핵보다 빠른 방법. 예컨대 질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밝히고 그 사이에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일선에서 물러나고 군 통수권과 이런 것들은 거국 내각이 맡고 이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가 돼서 탄핵보다 더 빠른 일정을 마련하자고 중진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한동훈 대표도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첫 주에 탄핵 그 표결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여당에게 일임하겠다. 그다음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여당과도 야당과도 협의해보고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마련하는 과정이었는데 12월 12일 날이죠. 대통령께서 이제 뭐 딱 발표를 해가지고 탄핵 재판을 받겠다, 뭐 탄핵을 피하지 않겠다, 수사도 네. 받겠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노웨이 아웃이었습니다. 더 이상 출구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정 분위기는 표결에 참여해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부결이든 하자. 표결에는 참여해야 된다. 지난번에 안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신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탄핵 반대 당론이 나오고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탄핵 소추 의결문에 보면은 예.
내란 공범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적실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당내 일부 이제 분들이 자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적시한 이 탄핵 소추에 찬성을 하면은 예. 그럼 우리 당과 우리 의원 전체가 탄핵 공범으로 내란 공범으로 되는 인정하는 거냐? 셈이다. 그것 때문에 좀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의견이 많았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끌어서 표결에 예. 참여합시다 해서 결론을 내자 혹시 이렇게 뭐 했었죠. 국민의힘 지금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저는 이제 격가지고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각각의 표가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계기로서 민주당의 소추 안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문제가 적시된 점이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엄 딱 터지고 그 국회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다수가 탄핵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의총 때 그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공개가 되고 이것이 탄핵 반대로 좀 더 많은 의원들이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 반대였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건 뭐 이것이- 일방적인 아니, 주장이고 아니 아니, 내가 이야기 제가- 드릴게요. 제 타이밍이니까. 짧게만 부탁드려요. 시간이 뭐 1분이 안 네,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확실합니다. 저 이 탄핵 그 일주일 사이는 탄핵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왜냐하면은 그건 대통령 이제 하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자진 하야가 그 강제 퇴진보다는 이건 사실은 더 이제 수습책이 빠른 수습책일 수가 있고 또 탄핵 재판에 기다리면서 또 국론이 분열되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걸 피하고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한 모든 걸 맡겼으니까 그 일정을 제시하자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탄핵 반대부터 처음부터 당론이었다 그건 달고 아니다. 다릅니다. 네. 아니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치 일정,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다른 방법들이 통용이 됐으면 그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럼 안 됐지만 탄핵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예. 계엄은 잘못됐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계엄은 반헌법적이고 자, 예. 시간이 다 이렇게 됐어요. 얘기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을 왜 잠시만요. 우리가 시간이 이제 다 찬성합니까? 됐습니다. 그건 광고 들어가야 돼서 일방적인 자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최영두 의원과 함께 얘기를 계엄에 나눴습니다.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저희.